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있었던 NLCS 7차전에서 7회 말에 터진 코디 벨린저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시리즈 내내 코리 시거에게 가려져 있었던 벨린저는 2018년 5시간 15분이 걸렸던 NLCS 4차전에서 호수비와 함께 13회 연장 승부를 끝내는 끝내기 안타에 이어 가을 야구에서 또 한 번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됐습니다. 당시 벨린저는 타율 2할 1홈런 4타점의 성적으로 시리즈 MVP가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리즈 MVP는 오늘 5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타율 3할 1푼 5홈런 11타점을 기록한 코리 시거가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4년간 3번 월드시리즈에 오르게 됐습니다. 4년 기간 동안 3차례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팀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번 진출한 양키스 이후 처음이고 내셔널리그에서는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역시 3번 진출한 다저스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다저스는 1963년과 1965년 두 차례 우승에 성공했고 두 번 모두 샌디 코펙스가 월드시리즈 MVP가 된 바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 템파베이와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대결을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와일드카드 시리즈 때도 제가 맞춘 딱 두 팀이 템파베이와 다저스였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월드시리즈는 양리그에서 정규 시즌 1위를 한 팀끼리 대결하게 됐습니다. 2001년 이후 19년 만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랐던 애틀란타는 이로써 25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이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정말 미래가 밝은 팀인 만큼 내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는 여러 가지 확률에서 다저스의 승리가 예상됐었는데요. 1승 3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5, 6차전을 잡고 7차전을 만들어낸 팀의 승리 확률이 무려 76%였기 때문입니다. 다저스는 세밀한 플레이와 함께 전력의 두터운 면에서 승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배짱이 대단한 훌리오 우리아스가 숨은 MVP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아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3이닝 5K 무실점 9원승,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5이닝 6K 무자책 9원승, NLCS 3차전에서 5이닝 5K 1실점 선발승에 이어 오늘도 7회 올라와 경기를 끝냄으로써 3이닝 무실점 9원승을 따냈는데요. 이로써 올 포스트 시즌 성적이 4경기 4승 16이닝 1자책 평균 자책점 0.56이 됐습니다. 저는 퇴근길 야구에서 올 시즌 브레이크 아웃을 하게 될 두 명을 마에다와 우리아스로 지목한 바 있는데요. 마에다와 달리 정규 시즌에서 크게 인상적이지 못했던 우리아스가 가을 야구 들어 포텐셜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에다가 다저스에 있었을 때 둘은 유독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다저스 쪽으로 기울게 된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차전에서 커쇼를 무너뜨리고 3승 1패를 만든 애틀란타는 5차전을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하지만 3회 1사 2, 3루에서 스완슨의 안타성 타구를 배츠가 잡아내고 오스나가 리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네드 플레이를 하면서 애틀란타는 도망가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다저스는 4회 초 시거의 홈런에 힘입어 6회 윌 스미스를 상대로 역전 3런 홈런을 날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6차전을 승리함으로써 3승 3패 동률을 만든 다저스는 7차전을 또 끌려갑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주루 플레이를 통해 또 한 번 다저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4회 라일리의 적시타로 3대2 리드를 잡은 애틀란타는 무사 2, 3루에 좋은 기회를 계속 이어갑니다. 문제는 마카키스의 3루 땅 볼 때 3루 주자 스완슨이 홈으로 스타트를 끄는 거고 그 과정에서 2루 주자 라일리가 런다운 플레이 상황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더블 아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5회 프리먼의 홈런 타구를 배츠가 또 한 번 건져내고 6회 좌완 킬러 키케 에르난데스가 좌완 민터를 상대로 3대3을 만드는 동점 솔로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그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배츠는 6차전에서도 오스나의 최소 2루타 타구를 점핑 캐치로 잡아낸 데 이어 7차전에서는 아예 홈런을 건져냈는데요. 이쯤 되면 에어 배츠 또는 에어 무키라는 별명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린저의 2차례 점핑 캐치를 포함하면 올가을에만 둘이서 4개의 점핑 캐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저스는 2차전 등판이 취소되고 4차전에 등판한 커쇼가 4차전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꼬이게 됐는데요. 결국 커쇼가 등판하기로 했던 2차전과 커쇼가 등판한 4차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3번의 백투백 홈런을 맞은 유일한 투수인 커쇼는 포스트 시즌에서 내준 홈런이 27개로 31개인 앤디 패티스에 이은 역대 2위인데요. 하지만 패티시 통산 44경기 277이닝 31피 홈런으로 9이닝당 1.0개인 반면 커쇼는 177이닝 27피 홈런으로 9이닝당 1.4개입니다. 커쇼는 정규 시즌에서 9이닝당 피홈런이 통산 0.7개로 포스트 시즌이 되면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쯤 되면 커쇼의 가을 부진은 전략의 실패도 아니고 팀이 너무 큰 부담을 줘서도 아니고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커쇼에게 불운한 것 중 하나는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로 불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다저스 불펜이 커쇼의 승계주자를 모두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커쇼의 포스트 시즌 통산 평균 자책점은 4.31에서 3.55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승계주자를 많이 남기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커쇼의 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다저스에게 반가운 점은 올 시즌 내내 손가락 물집 부상으로 고전했던 뷰러의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6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낸 뷰러는 포스트 시즌 통산 평균 자책점이 2.44로 커쇼와 달리 강심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올해로 8년 연속 지구 우승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애틀란타의 14년 연속 우승과 양키스의 9년 연속 우승에 이은 역대 3위 기록입니다. 애틀란타는 14연패 기간 동안 1995년 딱 한 번 우승하는데요. 반면 1991년과 1992년은 미네소타와 토론토, 1996년과 1999년은 양키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애틀란타의 불운은 전성기가 양키스와 겹쳤다는 겁니다. 반면 양키스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1998년, 1999년, 2000년 3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2001년 월드시리즈에서는 애리조나, 2003년은 플로리다에게 패했고 2004년 이후 17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애틀란타는 14번 중 우승이 1번, 양키스는 9번 중 3번이었는데요. 다저스는 오늘 승리함으로써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다시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은 믿음의 야구가 다소 위태로운 모습이 NLCS에서 있었고 로버츠 감독 역시 7차전에서 곤솔린의 교체 시점을 놓치는 등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최고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이번 월드시리즈는 감독 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시리즈는 내일 하루를 쉬고 수요일부터 펼쳐지는데요. 월드시리즈 해설은 송재우 위원과 김선우 위원이 나눠하고 저는 월드시리즈 투데이를 맡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월드시리즈도 계속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